장독대에 떨어지는 빗물과 함께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80대 노모의 뺨을 때리고 욕설 퍼붓는 장면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 유난히 시리게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에 고요를 깨고 흘러나온 그 무미건조한 영상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숨을 죽인 채 무너져 내리는 제 세계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화면 속 엄마는 그토록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구석에 몰려 계셨습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믿었던 그 여자의 손길은 더 이상 온기가 아닌 폭력이 되어 엄마의 야윈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했던 제 자신에 대한 혐오와 말 못하는 엄마의 눈망울 속에 맺혀있던 공포, 그 찰나의 순간을 말입니다. 화면 속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엄마의 떨리는 숨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제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저는 마치 제가 그 매를 맡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몸을 떨었습니다. 그 작은 화면이 제 인생의 가장 추악한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얼마나 비겁한 방관자였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엄마는 참으로 강인하고 고운 분이셨습니다.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낼 때도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으셨던 그 정갈함이 제 기억 속의 엄마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한 구석에서 눅눅한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 가시를 발라내던 그 손은 비록 거칠었을 망정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딸년 공부하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시글세라 아랫목에 밥공기를 파묻어두고 당신은 정작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시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그 강인함이 어느 날부턴가 조금씩 부스러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깜빡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얘야, 저기 둔 내 가방이 어디 갔느냐 라고 묻는 목소리에 그저 건망증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제 무심함이 지금에 와서야 가슴을 후벼 파는 송곳이 되어 돌아옵니다. 엄마의 기억은 마치 썰물처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냄비를 태우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가끔은 제 이름을 부르며 낯선 이의 얼굴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세월이 주는 당연한 무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냐라고 묻던 그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을 저는 왜 노화의 당연한 결과로만 치부했을까요? 하지만 진단명은 냉혹했습니다. 치매라는 그 두 글자가 엄마의 머릿속 지우개가 되어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둘 지워가기 시작했을 때 저희 가족의 일상도 함께 마모되어 갔습니다. 엄마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안개 같은 혼돈이 들어차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세상 그 어떤 고문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엄마의 기억 속에서 제가 지워질 때마다 제 존재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상실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짜증을 냈던 제 지난날의 과오가 밤마다 환청처럼 들려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엄마의 세상은 조금씩 좁아졌고 그 좁아진 세상 안에서 엄마는 홀로 길을 잃어가고 계셨던 것이지요. 직장 생활과 살림을 병행하며 엄마를 모시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는 엄마의 발소리는 제 신경을 갉아먹는 소음이 되었지요. 깨끗했던 집안에 배기 시작한 노인 특유의 냄새와 실수로 얼룩진 이불을 빨며 저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아침마다 엄마의 상태를 살피고 기저귀를 확인하고 식사를 챙겨드린 뒤
서둘러 출근길에 오를 때면 제 등 뒤로 쏟아지는 엄마의 공허한 시선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고 제 가정도 지켜야 했기에 효도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형제들과의 기나긴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결국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지요. 요양시설은 차마 보낼 수 없다는 오빠의 고집과 제 미안함이 맞물려 결국 방문 요양보호사를 구하기로 했고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나타난 그 여자는 마치 구원자 같았습니다. 인자한 인상에 조곤조곤한 말투, 그리고 풍부한 경력을 자랑하며 자식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겠다던 그 약속을 저희는 의심 없이 믿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던 날 그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르신, 제가 친딸처럼 잘 모실게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훗날 악마의 미소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참 좋은 분을 만난 것 같다며 언니들과 안부 전화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온 화사한 꽃바구니와 상냥한 인사가 우리 가족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집안일을 돌보며 엄마의 비위를 맞췄고 저는 그 모습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며 이제야 나도 좀 숨을 쉬겠구나라고 자만했습니다. 그 자만심이 엄마의 고통을 키운 비료가 된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고 엄마도 처음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듯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 여자는 오늘 엄마가 드신 식사 메뉴와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들을 보고서 쓰듯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님이 오늘따라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참 좋아 보이셨어요. 라며 웃던 그 가식적인 얼굴을 저는 지금도 떠올리면 가슴이 시립니다. 제가 퇴근할 때쯤이면 그녀는 엄마의 머리를 정갈하게 빗겨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놓아 저로 하여금 아무런 의심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한시름 놓습니다. 그녀에게 건넸던 보너스와 감사의 선물들이 이제는 제 얼굴을 때리는 채찍질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고마움을 먹고 자라는 독버섯 같았고 저는 그 독버섯을 정성껏 가꾸는 어리석은 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건네는 커피 한 잔에 담긴 제 신뢰를 그녀는 비웃음으로 받아치고 있었을까요? 엄마의 손목에 가끔 보이던 푸른 멍 자국을 발견했을 때도 그 여자는 어르신들이 피부가 약해서 살짝만 부딪혀도 이렇다니까요라며 능청스럽게 넘겼습니다. 저 역시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여기 왜 이래? 라고 물어도 엄마는 그저 겁에 질린 눈으로 그 여자를 힐끗 쳐다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지요. 저는 그것이 엄마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생긴 현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엄마의 그 짧은 시선 속에 살려달라는 처절한 외침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제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제 안일함이 엄마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저렇게 좋은 분이 그럴 리가라는 자기 최면이 결국 진실을 가리는 눈가리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반기지 않으셨고 그 여자가 곁에 있을 때면 유독 몸을 움츠리거나 시선을 피하곤 하셨지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눈치를 보시는 모습이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오신 엄마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엄마의 방에서 흐르던 그 묘한 정적, 그리고 급히 말을 돌리며 제게 다가오던 그녀의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이 하나둘씩 의구심의 퍼즐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못하는 엄마의 그 침묵이 사실은 가장 처절한 구조 요청이었다는 것을 저는 왜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엄마의 야윈 몸이 제 품 안에서 떨릴 때마다 저는 그저 날씨가 추워진 탓이라며 보일러 온도를 높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의 식사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체중이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엄마가 입맛이 없으신 모양이라며 걱정하는 척을 했지만 제 안의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지요. 화장실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특정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하는 엄마의 행동은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밤마다 엄마는 잠결에 헛소리를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고 어떤 날은 제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아이처럼 우시기도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누가 그래? 라고 다그쳐 물어도 엄마는 그저 입술만 달싹거리다 끝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깊은 그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눈동자 뒤에 숨겨진 그 거대한 공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차마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가족 사이의 신뢰가 아닌 불신을 기반으로 한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거실 구석 식물 화분 사이에 작은 홈캠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제 엄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줄은, 그리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출근해서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했고 자꾸만 집안의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지요. 그렇게 설치된 카메라 렌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 동안 벌어지는 그 집안의 민낯을 가감없이 담아내기 시작했고 그 기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퇴근길을 재촉했고 집에 도착해 평소와 다름없이 웃는 얼굴의 보호사를 마주했을 때 소름 끼치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이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잠든 시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설치된 카메라의 녹화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경 주방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는 낮에 보았던 그 인자한 여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계신 엄마를 향해 그녀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식판을 내던지듯 놓더군요. 닥치고 처먹어, 흘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이라는 그 서슬퍼런 명령에 우리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그동안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왔을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주먹을 쥔 손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던 그 여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국물을 조금 흘리자 그 여자는 망설임 없이 엄마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가느다란 고개가 힘없이 꺾이고 엄마의 신음조차 나오지 않는 그 정적 속에서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을 훈육하는 듯한 그 태연함에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엄마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감싸준 채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참아내고 계셨습니다. 아, 엄마, 나의 엄마,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하며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싶어 저는 방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진작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하는 회한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화면 속 엄마의 고통은 제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폭력보다 더 무거운 모욕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화면 속의 학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그 여자는 엄마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기저귀를 갈 때도 거칠게 몸을 뒤집으며 엄마의 마른 살결에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픈 듯 소리를 내면 시끄러워, 죽고 싶어? 라며 협박을 일삼았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눈을 질끈 감고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작은 새처럼 몸을 웅크리셨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엄마는 매일같이 홀로 견뎌오신 겁니다. 제가 밖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차를 마시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무서운 싸움을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제 무지가 지독한 원망으로 바뀌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며 힘겹게 지으셨던 그 미소가 사실은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는 마지막 호소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제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단서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옷장에 숨겨져 있던 찢어진 옷가지들, 유독 욕실 근처만 가면 떨리던 엄마의 눈동자, 그리고 퇴근 시간만 되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던 그 간절한 손길이 모두 비명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그리고 이 평온했던 가정의 위장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저장하고 경찰서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더 큰 허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대가가, 그리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자만했던 결과가 이토록 처참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 거대한 기망의 끝에서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엄마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 비린내 나는 슬픔과 함께 차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 여자가 다시 우리 집 문을 두드리겠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생글거리며 엄마의 안부를 묻고 능숙하게 식사를 준비하는 척 연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은 상처 입은 엄마의 영혼을 어떻게 어루만져 드려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화면 속 엄마의 울음소리는 제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대의 기록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은 한 자식의 뒤늦은 참회록이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방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을 쥐어짜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는 제 폐부를 찔렀고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의 시간 앞에 섰습니다. 이 어둠이 걷히면 저는 우리 엄마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아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엄마의 방에는 아직도 예전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붕꽃 향기가 나는 크림, 정갈하게 개어놓은 네이들, 그리고 벽에 걸린 자식들의 사진들까지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괴물이 숨어들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카메라 너머로 보았던 그 여자의 손길이 엄마의 살결에 닿았을 때 엄마가 느꼈을 그 소름 끼치는 공포를 상상해 봅니다.
말이 어눌해진 치매 노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그 잔인함 앞에서 인간의 선함에 대한 재미듦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그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신 걸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신 걸까요? 엄마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크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방 안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집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멍보다 더 깊게 패였을 마음의 상처를 진단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와의 결판도 내야겠지요. 법적인 처벌이 그녀의 죄를 다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다시는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에게 이런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누굴 원망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밤 공기를 타고 제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엄마의 침묵은 이제 제게 숙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 목소리를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그 눈빛 속에 담긴 공포만큼은 걷어내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이 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긴 밤의 끝자락에서 저는 엄마의 마른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책임한 방관의 다른 이름이었는지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낍니다. 좋은 분 같아 보여 경력이 많으니까 잘하시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모여 엄마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여자가 건네는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보지 못한 것은 제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돈으로 사려 했던 제 오만함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겠지요. 이제는 제가 직접 엄마의 손을 잡고 그 지옥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멀고 험난할지라도 엄마가 저를 키우며 견뎌냈던 그 수많은 밤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마침내 우리가 직면해야 할 그 진실의 빛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현관벨이 울렸고 그 여자는 평소와 같은 상냥한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건네더군요. 할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며 엄마의 방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줄도 몰랐습니다. 간밤에 본 그 악마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천사의 가면을 쓴 채 능숙하게 앞치마를 두르는 그 위선적인 손길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군요. 그 여유로움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그녀를 거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제 손에는 간밤에 저장한 영상이 담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지요.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가 일그러질 순간을 상상하며 저는 차가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냉장고 문을 열며 오늘 점심은 뭘 할까 묻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네라며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척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거실에 흐르던 정적은 그 무엇보다 무거웠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손이 엄마의 뺨을 향해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곧바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을 번뜩이며 제게 대들더군요. 이게 다 어르신 때문이에요. 치매 노인 수발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자식들도 안 하는 걸 내가 대신 해줬는데 고작 이런 걸로 나를 범죄자 취급해요? 라며 소리를 지르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그 뻔뻔함이 공기를 찢고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나도 맞았어요. 어르신이 내 팔을 핥히어서 방어한 것뿐이라고요라며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일말의 참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아무 말 없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울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요즘 집안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 모습은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추악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 엄마의 폐물함에 들어있어야 할 금반지 2돈과 제 손목시계, 그리고 제 비상금 봉투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단순한 학대를 넘어 절도까지 일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그것마저도 어르신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라고 우겨댔지만 이미 이성이 마비된 그녀의 말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아껴 자식들 결혼할 때 주려고 간직해온 그 낡은 반지가 그녀의 더러운 가방 속에서 뒹구는 것을 보며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의 인생 전체가 도둑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고 그녀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엄마는 방 한구석에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린 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고 계셨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놀라신 듯 전신을 심하게 떨며 구석으로 파고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그 사람 이제 안 와요라고 말하며 엄마를 안아드렸지만 엄마는 제 손길조차 거부하며 살려줘. 잘못했어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응축된 공포가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제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학대의 상처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남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엄마의 야윈 등이 제 가슴팍을 때릴 때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무관심의 죄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제 무능함이 엄마의 비명이 되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서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바닥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가정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대부분 치매 노인이었기에 증거를 잡지 못해 매번 합의로 끝났거나 처벌을 피했던 겁니다. 특히 그녀는 보호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처음 몇 달은 극진히 모시는 척하다가 어느 정도 권력을 잡았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지능적인 범죄자였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녀는 엄마의 약을 빼돌려 잠을 재우고 그 시간에 자신의 사적인 전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소일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기 직전에만 엄마를 씻기고 단정하게 꾸며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던 것이지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세상이 무섭다 못해 혐오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서는 엄마의 멍든 자국을 찍어 친구와 농담을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발견되어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난도질했습니다. 그녀에게 엄마는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 형제들 사이에도 커다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오빠와 언니는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모신다고 해서 믿었더니 이 꼴이 뭐냐는 오빠의 말에 저는 그동안 홀로 감내했던 독박 간병의 서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소에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 일이 터지니 저를 가해자 취급하는 그 위선에 저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럼 오빠가 데려가서 모시지 그랬어? 라는 제 날카로운 외침에 거실은 차가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남편 역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모시겠다는 제 결정에 완강히 반대하며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떡하고 당신 노후는 어떡할 거냐는 현실적인 물음 앞에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결정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절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효도는 오롯이 저 혼자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10수년을 몸담았던 직장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고 상사는 다시 생각해보라며 저를 말렸지만 제 눈에는 오직 엄마의 떨리는 등만 보였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라는 허탈함과 그래도 엄마는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매일 밤 제 가슴 속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금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퇴직금은 조금씩 바닥을 보였고 남편과의 냉전은 식탁 위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엄마의 반응이었습니다. 학대의 충격 때문인지 엄마는 저조차 그 요양보호사로 착각하고 제가 건네는 밥상을 엎거나 제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셨습니다. 저리 가 이년아, 나 때리지 마 라며 절규하는 엄마를 보며 저는 주방 구석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저는 몇 번이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증오가 저를 향할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 피해자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아이들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이미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겪은 폭력은 논리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그저 원초적인 공포로 저장되기 때문이지요. 엄마는 밤마다 환청을 들으셨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는 엄마를 붙잡고 저는 밤을 꼬박 세우기 일쑤였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수치심과 공포에 몸부림치는 엄마의 야윈 다리를 붙잡고 저는 속으로 수천 번을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봐줘. 나 엄마 딸이야 라는 애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고 저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피폐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는 복도에 나가 제 뺨을 때리며 자책했던 그 밤의 공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죄는 그 여자가 지었는데 벌은 왜 우리가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엄마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는데 엄마가 제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멍한 눈동자였지만 그 속에는 아주 희미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힘들지? 라는 그 한마디, 제가 어린 시절 엄마가 늘 불러주시던 그 애칭이 엄마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순간 저는 제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지만 피부로 느끼는 딸의 진심은 엄마의 닫힌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조금씩 식사를 하시기 시작했고 제가 읽어주는 동화책 소리에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셨습니다. 돈으로 산 간병이 아닌 살을 맞대고 흘린 눈물이 만들어낸 작지만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처음으로 함께 마당에 나가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바닥이 제 뺨에 닿았을 때
세상 모든 것이 용서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가해자였던 그 여자는 초범이라는 이유와 반성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문구 덕분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찢겨진 영혼보다 가해자의 앞날을 더 걱정하는 듯 보였고 저는 다시 한번 세상의 불공정함에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가해자는 풀려나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천사의 가면을 쓰고 누군가의 부모를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녀를 증오하는데 제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오는 결국 저를 갉아먹을 뿐이며 제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엄마와의 남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이제는 제 진심을 알아주었는지 가끔씩 엄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해다 놓으며 조용히 제 곁을 지켜줍니다. 깨졌던 가족의 그릇이 조금은 삐뚤깨뚤하지만 다시 붙여지고 있는 셈이지요. 저는 이제 완벽한 행복이 아닌 이 소박한 평화를 지키는데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제 기억에서 지우고 오직 엄마의 이름만을 새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집 안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님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애들은 그럴 리 없어.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지라는 부모님의 배려가 사실은 학대를 키우는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침묵은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선택한 가장 처절한 인내입니다. 부모님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고 그분들의 눈동자에 서린 작은 그늘을 읽어내는 일,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고귀한 숙제임을 저는 이 아픈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하지 마십시오. 관심만이 부모님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키우며 흘렸던 수만 번의 눈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들의 마지막을 타인의 폭력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그 한 번의 확인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창밖의 노을을 보며 빙그레 웃으십니다. 예전처럼 시장통을 호령하던 여장부의 모습은 아니지만 제 곁에서 평온하게 숨쉬고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엄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있으면 그 거친 살결 속에 담긴 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만져지는 듯합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엄마를 모시는 것은 제가 드리는 보답이 아니라 제가 받은 사랑을 아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요.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와 마주한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엄마의 숨소리가 제 귓가를 간지럽히는 이 평화로운 오후를 저는 영원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엄마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나누는 이 조용한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화려한 외출입니다. 조용한 결론을 내립니다. 제 남은 인생의 목표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엄마가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돌아가시는 그날 참 따뜻한 삶이었다고 기억하실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지치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 부모님의 거친 손을 한 번만 잡아보세요. 그 손에 담긴 수많은 세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따뜻한 눈빛 하나를 오늘 당장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의 평안이 곧 우리의 평안이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의 눈을 한 번 더 마주치고 그분들의 어눌해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그것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추악함과 동시에 가장 숭고한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배신은 아프지만 용서는 위대하며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엄마가 저를 보며 다시 웃어주기까지 걸린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저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저와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더 이상 홀로 외로운 전쟁을 치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그분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따뜻함이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부모님의 침묵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한 눈물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분들이 말하지 못한 고통이, 혹은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진심이 그 침묵 속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밤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